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인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고통 중 하나인 사별을 겪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에 대해 저는 의학적으로 감히 어떻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슬픔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며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크기와 깊이가 너무 커서 일상생활을 압도하고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를 단순한 슬픔이 아닌 사별 후 우울증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슬픔과 우울증을 혼동하시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당연한 일이야, 참고 견뎌야 해라고 생각하며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명확한 의학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애도는 고인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움에 사무치기도 하는 등 감정의 파도를 겪는 과정입니다. 이 파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잔잔해지고 고인과의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반면 우울증은 감정의 파도와는 다릅니다. 우울증은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모든 감정이 무감각해지거나 극심한 절망감에 갇히게 되는 상태입니다. 즐거움이나 흥미를 완전히 잃게 되고 자기 비난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 몸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이는 더 이상 자연스러운 슬픔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지속적 애도 장애 또는 복합 비애라고 진단하며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질병의 영역에 속합니다. 사별 후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고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상실이라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우리 뇌의 신경화학적 시스템이 영향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의학적 상태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최악의 경우 스스로를 해치는 생각에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음을 깨닫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별 후 우울증은 단순히 슬픔에 잠겨 있는 상태를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의 다양한 형태로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환자분들께서 가장 흔히 호소하시는 증상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들이 스스로에게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감정적 증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지속적인 슬픔과 무기력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슬픔이 줄어들지 않고 매일매일 똑같은 절망감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과거에 즐거움을 주었던 활동들, 예를 들어 취미 생활이나 친구와의 만남 등 모든 것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게 되는 무쾌감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인에게 잘해주지 못했다는 과도한 죄책감이나 나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 등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힘든데 몸이 아플 리가 있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우울증은 신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수면 장애입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혹은 반대로 하루 종일 잠만 자려고 하는 등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집니다. 식욕 변화도 나타나는데 식욕을 완전히 잃고 체중이 급격히 줄거나 반대로 폭식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유 없는 만성적인 피로와 신체 통증도 우울증의 흔한 증상입니다. 이처럼 몸이 보내는 신호는 마음의 병을 알리는 중요한 경고음입니다. 마지막은 사회적, 행동적 증상입니다. 사별 후 우울증을 겪는 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회적 활동을 회피하고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을 거부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일들을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개인 위생을 관리하거나 직장에 출근하는 것, 간단한 집안일을 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심할 경우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여 일시적인 위안을 찾으려 하지만 이는 결국 더 깊은 우울의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애도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사별 후 우울증은 혼자 힘으로만 이겨내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통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작은 행동들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정신과 진료나 심리 상담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하고 걱정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사별 후 우울증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며 전문가의 도움은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회복 방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해보세요. 전문의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필요에 따라 약물 치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감정을 무디게 만드는 약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안정시켜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심리 상담사는 여러분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애도 상담은 사별의 과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슬픔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같은 기법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바꾸고 삶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회복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규칙적인 신체 활동 걷기, 가벼운 조깅, 요가 등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해 기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만성 피로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면을 하세요. 우울증은 식욕을 교란시키지만 뇌와 몸의 회복을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또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된다면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정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등의 수면 위생을 실천해야 합니다.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삼각이 알코올이나 약물은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뇌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회복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시 무너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나를 위한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사별 후 우울증의 회복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상실의 아픔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인을 잊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건강한 회복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인을 잊는 것이 아니라 고인과의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립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고인을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고인과의 소중했던 기억을 건강하게 간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인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만들거나 고인이 좋아했던 음악을 듣고 고인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인이 남긴 가르침이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의미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도 고인을 기리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울증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를 따지기보다는 오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햇볕을 쬐며 산책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등 소소한 자기 돌봄을 실천하십시오. 이 작은 행동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관계를 재구축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사람을 고립시키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고 새로운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을 돕는 경험은 삶의 보람과 의미를 되찾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삶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햇볕을 쬐며 걷기, 새로운 요리, 배우기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여 삶의 방향을 스스로 다시 설계해 나가십시오. 사별의 아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픔을 안고도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닌 곡선이며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회복을 위한 가장 큰 용기를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치유와 새로운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